네, 안녕하세요. 더서울병원의 정명근 원장입니다. 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흔한 빈도로 어깨를 돌린 중요한 근육인 회전근개의 힘줄에 염증과 파열이 발생하는 회전근개 질환이 있고, 이는 나이가 들게 되면서 노화에 의해서 힘줄이 약해지거나 어깨 사용이 많은 경우에 잘 발생하게 됩니다. 또 좀 더 젊은 연령에서는 견갑골의 견봉이라는 뼈와 상완골두에 있는 대결절이라는 뼈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사이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충돌 증후군이 좀 흔하고, 중년의 나이에서는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낭이라는 부위에 원인이 모르게 염증과 유착이 발생해서 어깨가 굳어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오십견, 즉 유착성 관절낭염이 호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전근개 힘줄 부위에 석회가 침착하는 석회성 건염이나 아니면 상완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두박근의 건염이 호발을 하고 있고, 나이가 좀 더 드신 분들은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연골이 닳게 되면서 생기는 관절염, 이런 것들이 어깨 관절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어깨 질환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비수술, 즉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해 볼 수 있는데, 어깨 질환과 같은 경우에는 증상의 정도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증상이 경한 경우에는 일단 먹을 수 있는 염증을 조절하는 약인 소염 진통제, 혹은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근이완제 약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경구약 치료를 할 수 있고,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기본적 물리치료로 열찜질이나 전기치료 같은 것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집중적이고 효과적,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분이나 석회성 건염이 있는 경우에 석회의 크기가 좀 크게 될 경우, 이 석회의 크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체외 충격파 치료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십견, 유착성 관절낭염과 같은 경우에 어깨가 굳게 되거나, 또한 이제 어깨 근력이 좀 저하되고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수치료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운동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도수 치료를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침습적 치료를 충분히 시행을 했는데도 통증에 반응이 없는 정도로 좀 심하거나 오래되신 분들은 염증 있는 부위, 즉 병변 부위에 직접적으로 약을 투여하는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고,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주사 놓는 부위가 크게 견봉이라는 뼈의 아래쪽인 견봉화 공간, 그리고 어깨 관절 내로 관절각 내 투여를 많이 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염증이 있는 근육이나 힘줄 부위에 직접 투여를 하는 통증 유발점 주사나 아니면은 인대 강화 목적의 프롤로 주사, 이런 것들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질환들은 대부분 주사치료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사치료를 모든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골절과 같은 외상성, 급성 병변이나 그리고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외상이나 질환과 같은 경우에는 주사치료를 하기 전에 이런 수술적 치료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사치료는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나 이런 염증의 발병 원인, 그리고 위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경구약도 그렇고 주사치료의 1차적인 목적은 통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약이든 주사든 일단 통증만 줄여주는 진통 효과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 통증의 원인 자체가 국소적으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염증으로 인한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므로, 통증만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염증을 조절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 진통제가 아니라 소염 진통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즉 염증 반응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석회성 건염이라던가 회전근개 건염, 혹은 관절낭 염증이 생기는 유착성 관절낭염, 염증성 어깨 병변에 대해서 그 부분에 국소적으로 염증을 줄여주는 약을 투여함으로써 염증을 줄이고 이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가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석회의 크기가 아주 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되는 걸 기다리기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주사치료로 염증을 조절하면서 이 주사로 흡인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석회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치료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사치료는 간접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치료나 아니면은 위장관에서 흡수가 되는 경구약에 비해서 병변 부위에 직접적으로 약을 투여하게 되므로 치료 효과나 치료를 나타내는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치료 효과는 방금 말씀드린 염증을 조절하는 효과고, 염증이 조절됨으로써 통증이 조절되는 정도, 그리고 조절된 시기를 좀 당길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구약 같은 경우는 특히 정형외과 약이 속쓰림과 같은 것을 좀 많이 야기할 수 있는데, 주사치료는 이런 위험성이 낮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주사치료를 하게 되면 이 주사치료
치료 자체만으로 생길 수 있는 어떤 감염의 가능성이라던가 혹은 주사 바늘로 인한 주변 조직의 손상 가능성,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이 약을 처음 맞으시는 분들이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과민 반응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성은 가능성은 낮지만 안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또한 주사 제제 종류에 따라서 너무 자주 맞거나 과도하게 맞게 되면 환자분의 몸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한 병원에서 여러 번 주사를 맞으시거나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맞고 있는 주사의 성분이나 용량, 그리고 언제 맞았는지 이런 시기 같은 것을 꼭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